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강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도포는 DC 디텍터 Dual Attention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3년 아카이브 프리프린트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인용수 3회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관련 논문이고요. 이 컨트라스티브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C 디텍터는 Dual Attention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을 줄여서 DC Anomaly Detector다 해서 디텍터, DC 디텍터입니다. 이 DC 디텍터는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특징이 듀얼 브랜치를 갖는 어텐션 구조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과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이상치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과업을 의미합니다. 시계열 이상치 종류와 방법론의 종류, 적용 분야들입니다. 이상치 종류는 데이터 표준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시퀀스를 의미하는 포인트 어노말리, 그리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주어진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이 데이터 포인트가 예상 패턴이나 모양을 벗어나는 이 컨텍스처 어노말리,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정상 데이터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컬렉티브 어노멀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블 유무와 이상치 사용 여부에 따라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세미슈퍼바이즈로 나눌 수가 있고요. 어, 실제로 이상치 그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는 정확히 레이블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언슈퍼바이즈나 세미슈퍼바이즈로 많이 접근합니다. 모델 타입 종류는 스태티스컬, 프로바시티, 클러스터링, 니어스 네이버, 덴시티, 딥러닝 기반 모델 등이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상치 탐지들은 이제 사기 탐지나 감시, 산업 피해 탐지, 의료 이상 탐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는 시계의 이상치 탐지는 크게 프레딕션 베이스랑 리커넥션 베이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프레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전의 값들을 인풋으로 넣어서 그 이후의 값들을 예측을 하고 그 이후의 값들이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상징후로 감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는 이전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시계열을 인풋을 넣고 이 시계열을 그대로 아웃풋으로 도출해서 실제 값과 아웃풋과의 차이를 가지고 이 재구축 오차를 사용해서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정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모델이 쉽게 재구성할 수 있지만은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상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상에 대해서는 쉽게 재구성할 수 있지만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이런 재구축 오차가 커진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크게 프릭션 베이스랑 리커션 베이스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이 프릭션 베이스도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도 아니고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논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계열 이상치 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 패턴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비정상적이거나 불규칙적, 그리고 일관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것인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상치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상 징후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레이블을 얻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일단 이상 패턴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정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 징후 같은 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레이블들을 얻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시간적, 다차원적, 비고정적 특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다별량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다별량 시계열 이 차원 간의 의존성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 시계열 데이터는 이런 통계적 특징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이상 탐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데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이 비딩 스페이스 하에서 임의적으로 굉장히 비싼 샘플들,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이 앵커랑 이 포지티브 페어는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게 위치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본 논문에서는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실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에서 접근하고 있는 가정 자체는 이 이상치 자체는 굉장히 레어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시계열하고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하지만은 이상치에 인접한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소시에이션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것을 연관불일치, 어소시에이션 디스크리펀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프라이 어소시에이션 하고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의 디스턴스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희석 석사 졸업생이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를 리뷰해서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가 이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딕션에서 좀 좋은 성능을 냈었기 때문에 좀 비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렸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시계열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레프레젠테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원래 원본 시계열을 재구축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재구축된 아웃풋과 인풋 간의 차이를 가지고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어노말리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레프레젠테이션 뉴럴 네트워크랑 이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 가지고 이 프라이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을 구하고 이 시리즈 어소시에이션은 미니마이즈하고 프라이 어소시에이션은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디스크리펀시의 차이를 통해서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설명하고 있는 DC 디텍터 같은 경우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시계열 인풋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시밀러리를 통해 가지고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서로 다른 뷰에서의 이 디스크리펀시를 학습을 해서 탐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드의 듀얼 브랜치 어텐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DC 디텍터 프레임워크의 전체 그림은 다음과 같고요. 뒤이어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시계열에 대해서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시계열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각 변수별로 이 하나의 시퀀스에 대해서 어,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일정한 시퀀스 간의 일정한 평균과 분산을 가지게 함으로써 모델 프레딕트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 저희 김효진 석사 졸업생의 이 레브인 발표 자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채널 인디펜던스랑 패칭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채널 인디펜던스는 다른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다별량으로 존재하던 이 시계열을 이 채널마다 나눠서 이 채널마다 하나의 인풋을 구성해가지고 모델의 입력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채널 간의 관계는 사실 보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채널 인디펜던스로 함으로써 이 매개 변수 수나 이런 과적한 문제를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하나의 시계열에 대해서 이 패치 단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타임 시즈 포캐스팅의 패치 TST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이고 이 패치 TST도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시계열을 하나하나의 시점을 인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패치 단위로 나눠가지고 하나의 패치가 하나의 토큰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치 TST에 대한 설명도 저희 최희정 박사 졸업생이 한번 리뷰를 진행했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치 단위로 나뉘게 되면요. 시계열 인풋에 대해서 이 패치의 길이, 그 다음에 패치의 개수, 그 다음에 그 패치의 차원수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채널 인디펜던스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D 차원 같은 경우는 이 배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상에서는 이 P by N by D로 되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채널 인디펜던스를 접근하기 때문에 P by N이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배치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 패치의 크기, 패치의 개수, 채널 수가 되겠고 결국에는 이 D 채널 수가 이 배치 단위로 빠지면서 B by D 개의 배치가 되고 P by N이 인풋 쉐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듀얼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먼저 패치와이즈 어텐션을 통해서 패치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인풋 쉐이프가 패치의 크기 곱하기 이 패치의 개수였는데 이거를 이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패치의 개수 바이 패치의 크기 방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각 패치마다 하나의 토큰처럼 구성이 되게끔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치가 하나의 인풋, 이 두 번째 패치가 하나의 인풋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컬이랑 키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이제 인풋에 대해서 W 컬에 대한 가중치랑 키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컬이랑 키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이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랑 이런 계산을 통해서 어텐션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계산된 어텐션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멀티헤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텐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도출이 될 텐데요. 이런 어텐션들을 컴캣한 다음에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이 멀티헤드에 대한 최종적인 어텐션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패치 어텐션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번에는 아까는 트랜스포즈를 해줬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의 크기 곱하기 그다음에 패치의 개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인풋 하나하나가 이 패치의 각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패치가 길이가 3개인데 이 3개가
세 개에 대해서 하나의 토큰처럼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풋을 갖고 있지만 이 뷰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컬이랑 키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파이널 어텐션을 구한다는 건 동일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웨이트는 이 패치와이즈 어텐션과 인패치 어텐션 둘이 쉐어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인풋을 사용하고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둘의 쉐이프 자체는 이제 아웃풋의 쉐이프는 서로 상이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밀러리티를 얼마나 비슷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의 쉐이프를 동일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패치 와이즈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 패치 내의 포인트, 그러니까 한 패치 단위로만 보고 있고 이 패치 안에 있는 포인트 간의 관련성을 무시한다라는 특징이 있고, 인패치 어텐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패치 간의 이런 관련성을 무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둘의 쉐이프를 맞춰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패치 와이즈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패치에 대해서 계산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반복해서 패치 길이만큼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패치 같은 경우는 각 시점마다의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를 반복을 해서 각 패치의 각 시점에 맞게끔 도출해서 이 패치의 개수를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업샘플링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업샘플링을 하고 나서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결국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작동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인풋 시계열에 대해서 이 패치 와이즈, 인패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본다라는 것은 동일한 인풋 시계열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뷰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노멀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런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서로 다른 뷰에 서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했다 하더라도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은 굉장히 유사할 거지만, 이상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뮤테이션 되면은 도출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서로 좀 상이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입니다. 이 두 가지 브랜치를 통해서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이 두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뮬러티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시뮬러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K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D에 해당하는 부분이 K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 브랜치를 비동기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 스탑 그레디언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식 같은 경우는 이 패치 와이즈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지 않고 이 인패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은 이 인패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지 않고 패치 와이즈에 대해서 이 K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시뮬티를 계산해서 로스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어노멀리 딕션과 다르게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어노멀리의 간섭이 예상되는 시계열을 재구성하기 위한 이런 인코더랑 디코더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레이턴트 패턴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 능력에 제한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뭐 실험 같은 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두 가지 브랜치에 대해서 비동기적으로 학습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동기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이 방식은 심시함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심시함에서는 이 모델 콜aps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탑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심시함의 아키텍처가 되겠는데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인풋을 구성하고 동일한 인코더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데 이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만 프레딕터를 통과를 하고 두 가지의 시뮬레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할 때는 한쪽에는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지 않고 한쪽에만 그레디언트를 흘려줘서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되 여기서는 이 웨이트가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심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지금 석사로 재학 중인 정기훈 석사 과정이 이 리뷰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심샴에서는 이, 이 구조랑 이 구조, 이 두 가지 브랜치가 완전히 대칭하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콜aps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이 패치와이즈, 인패치 브랜치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 모델 콜aps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 실험적으로 이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고 나서 이 어노말리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될 텐데 결국 파이널 어노말리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앞서서 로스 펑션이랑 동일하게끔 이 패치와이즈랑 인패치와이즈에서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뮬러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하고 나서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어노말리 그렇지 않으면은 노말로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는 총 7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MSL, SMAP, SMD, PSM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별량 시계 이상 탐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고 이 닙스 붙은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이 뉴리스 TS라고 불리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CR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단별량 데이터셋이고요. 총 250개의 하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CR 같은 경우는 각 그 하이 데이터셋에 하나의 어노말리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실험을 진행했는데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오토 리그레션 베이스, 그 다음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클러스터링 베이스, 그 다음에 클래식, 그 다음에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앤 타임 시리즈 세그멘테이션 방식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밸류에이션 크리테리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큐러시,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를 먼저 도출하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이상시 탐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어큐러시에 정상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 이상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정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잘 사용하지 않는 이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레시전 리콜 F1 스코어가 이 어노말리 특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트릭 중 하나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F1 스코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뒤에 이제 성능을 봤을 때는 이 F1 스코어를 포인트 어저스티드 F1 스코어 PAF1 스코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PA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실제 이상 세그먼트 내에 어떠한 지점이라도 결국엔 이상치라고 감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상에 대해서 탐지가 됐다라고 간주를 하고 결국에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 결국에는 세그먼트 내에서 하나라도 탐지가 되면 그 세그먼트는 모두 맞았다라고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A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와닿는 그런 방식이지만 결국에는 이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최근 이슈가 많은 이 평가 지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논문 그 저자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빌레이션 매트리스를 추가적으로 리포팅을 했습니다. 하나는 어필리에이션 프리시전 리콜 페어고 하나는 볼륨 언더 더 서페이스 VUS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어필리에이션 프리시전 리콜 페어 같은 경우는 이 실제 데이터랑 예측 간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 시계열 이상, 그러니까 실제 시계열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는 이제 리포팅 방법, 그 매트릭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볼륨 언더 더 서페이스는 AURC, AUPRC 계산하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이 어느 정도 일부 오차를 허용해주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URC, AUPRC 같은 경우는 이 셋오브 스레시홀드 안에서 이 성능이 얼마나 바뀐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VUS 같은 경우는 일정 오차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성능을 리포팅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탐지가 좀 있다라든가 그럼 지연 탐지가 있는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그런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필리에이션 프리시전 리콜 페어나 이 VS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전 세미나로 리뷰 영상 남겼거든요. Navigating the Metric Maze, Taxonomy of Evaluation Metrics for Anomaly Detection in Time Series라는 이 논문 리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이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별량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다별량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벤치마크 모델들을 통해서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 4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때 이 디시텍터 같은 경우가 이 F1 매트릭에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인데, 이런 F1 매트릭에서 이 DC 디텍터가 소타의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F1 스코어, 포인트 어저스트 F1 스코어 같은 경우가 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F1 스코어 외에도 이 어필레이션 방법과 VS 방법으로 리포팅을 진행했는데요.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가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와 1대1로 비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MSL, SMEP, PSM에 대해서 이 DC 디텍터의 성능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SMD 데이터셋이 리포팅 되지 않는 걸 보니까 이 DC 디텍터가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보다 SM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결과를 보였었나 봅니다. 다음은 이제 닙스 2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고요. 동일하게 먼저 F1 스코어에 대한 성능부터 먼저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닙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유형의 어노멀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데이터셋이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수완 같은 경우는 이상 징후의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반대로 제코 같은 경우는 이상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하지만 이 DC 디텍터가 이 2가지 데이터셋에서도 여전히 소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필레이션이랑 VS 성능을 냈고, 이거를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랑 비교를 했는데요. 이때도 대부분의 지표에서 이 DC 디텍터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별량 데이터셋이었던 UCR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과를 리포팅을 했는데요. UCR 데이터셋은 이제 그 하위 데이터셋이 많다 보니까 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카운트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 소타에 도달한 하위 데이터셋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랑 비교했을 때 DC 데이터는 이
소타를 달성한 하이 데이터 셋이 46이었고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다 어큐러시, 프리션, 리콜, F1 스코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UCR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하이 데이터셋에 하나씩의 이 어노멀리 세그먼트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한 경우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포워드 프로세스로 양방향 필터 그리고 인스턴스 노멀레이션을 사용한 경우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스탑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이 패치와이즈랑 인패치 각각 브랜치에서 이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했을 경우랑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를 했는데 두 개의 스탑 그레디언트 모드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스탑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여전히 이 DC 디텍터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 전처리를 양방향 필터랑 인스턴스 노멀레이션을 사용한 경우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방향 필터는 사실 이 논문 앞에서 언급을 한 적이 아예 없었는데 이 갑자기 등장해서 좀 당황스러웠었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노멀레이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멀레이션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필터랑 인스턴스 노멀레이션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 두 가지 전처리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델 성능이 약간씩 향상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다 사용한 경우에는 성능이 저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인스턴스 노멀레이션만 사용했을 경우가 F1 스코어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은 비주얼 아날리시스입니다. 이 비주얼 아날리시스에 대해서는 각 이 어노멀리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어노멀리 스코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노멀리 트랜스포머의 이 어노멀리 스코어 그래프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 DC 디텍터의 어노멀리 스코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인트, 콘텍스처 포인트, 시즈널, 그룹 포인트, 트렌드 어노멀리에 대해서 각 어노멀리 스코어를 시각화를 했을 때 어노멀리 트랜스포머보다 DC 디텍터가 각 어노멀리 지점에서 굉장히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게 나와서 제대로 잘 탐지하고 있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센시티비티입니다. 윈도우 사이즈, 멀티스케일 사이즈, 인코더 레이어 개수, 어텐션 헤드 개수, 그 다음에 어텐션의 채널 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먼저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는 이 DC 디텍터가 굉장히 윈도우 사이즈,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결국에는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멀티스케일 사이즈 같은 경우는 멀티스케일 사이즈가 바뀜에 따라서 DC 디텍터의 성능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패치 사이즈 조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성능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 레이어 개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수에 따라서 각 모델별로 성능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어텐션 헤드 개수랑 이 D 모델, 이 어텐션의 채널 수, 차원 수를 봤을 때는 이 어텐션 헤드 수랑 이 차원 수가 작을 때 오히려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양한 이 차원수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나 이 시간 사용량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요. 128, 256, 512, 1024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256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실행 시간하고 적은 메모리 사용량을 보였고 이렇게 해도 512일 때보다 이 성능 변동폭이 2.3% 미만 꽤 준수한 성능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 이 DC 디텍터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의 듀얼 브랜치 어텐션 스트럭처를 설계를 해서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치와이즈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인패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고, 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유사할 것이고, 어노말리 같은 경우는 이 유사성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이 멀티 스케일 그리고 이 채널 인디펜던스 패칭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어노말리 딕션에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없는 순수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 컨트라스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디지 디텍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